탕, 탕.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편의점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경찰차들이 편의점을 포위한 가운데 CNN 중계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돌려. 이거 큰 뉴스야.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경찰견들이 겁먹고 후퇴한 그 순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조롱을 받던 두 마리 한국 개가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저 개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하지만 20분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CNN 감독은 진돗개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베카 체이스입니다. 45살이고요. CNN 사나 그레이트 빅스토리에서 18년째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CNN 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밤새 들어온 뉴스 알림들을 체크하죠. 제 사무실은 그레이트 빅스토리 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팀원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이죠. 책상 위에는 항상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고 하나는 실시간 뉴스, 하나는 편집 프로그램, 나머지 하나는 시청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1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시청률 수치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와요. 진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하죠. 2024년 3월 12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다음 기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 동창 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레베카, 너 이거 알아? 우리 LA 경찰서에서 한국 개들 테스트하고 있는데 완전 웃기는 상황이야. 톰은 LA 경찰서 K9 유닛에서 15년째 일하는 베테랑이었거든요. 한국 개들이? 응, 진돗개라고 하는데 한미협력 강화 차원이라든가 뭐라든가. 어떻든 한국 천연기념물이래. 근데 정말 한심해.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고 어제는 우리 독일 셰퍼드 맥스한테 물리기까지 했어. 순간 8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벌리힐스 근처 개 공원에서 제 딸 사라가 중국 차우차우에게 물렸던 그날 말이에요. 푸들푸들해 보이던 차우차우가 갑자기 사라의 팔뚝을 물었을 때 응급실에서 18바늘을 꿰매며 울던 딸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역시 아시아 개들은 예측 불가능해. 중국 개든 한국 개든 다 똑같아. 그렇지? 내일 공개 시연도 있는데 완전 망신당할 것 같아. 한국 관계자들, 언론까지 와서 보는데 말이야. 그때 제 머릿속에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완전 특종감 아닌가? 톰, 그거 언론 공개 행사 맞지? 나도 추가 취재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차피 여러 언론사 오는데 너희 CNN도 환영이야. 너 같은 전문가가 보면 더 재밌을걸? 전화를 끊고 저는 편집장 데이비드에게 달려갔어요. 데이비드, 완전 흥미로운 소재가 있어요. 내일 LA 경찰서에서 한국 진돗개 공개 시연이 있는데 현장에서 생중계하면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 좋은데? 요즘 K-팝, K-드라마 열풍이라 한국 관련 콘텐츠는 확실히 클릭되거든. 맞아요.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삼류네. 이런 각도로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제 안에 PD 본능이 작동했어요. 조롱 콘텐츠는 항상 바이럴됩니다. 게다가 개인적 원한까지 풀 수 있다니 이보다 완벽한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추가 취재비 2만 달러로 내일 현장 생중계 어떠세요? 한국 개들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딸 사라에게 말했죠. 사라야, 엄마가 아시아 개들이 얼마나 과대 포장된 건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사라가 숙제하던 손을 멈췄어요. 엄마,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화나? 당연하지. 너를 다치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8년 전 응급실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우차우는 경계심이 강한 개라 갑작스런 접촉에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시아 개들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 한국, 일본 개들을 모두 같은 선상에서 봤어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아시아 개들이라고 말이죠. 3월 13일 오전 9시, 저는 카메라 크루 2팀과 함께 LA 경찰서 K9 유닛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여러 언론사가 와 있었고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 한인 신문사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다물어 왔습니다. 한인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곧 역사적인 망신을 보게 될 텐데. 카메라 1번은 진돗개들 멍한 표정 클로즈업, 2번은 독일 셰퍼드 완벽한 시연과 대비되게 잡아. 오전 10시 공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경찰견들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 베테랑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톰슨이 자신의 파트너 독일 셰퍼드 렉스와 함께 나왔어요. 플라츠. 렉스가 즉시 엎드렸습니다. 지츠. 앉았어요. 수행. 추적 명령에 렉스는 바로 냄새를 맡으며 목표물을 찾아 나갔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였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잭슨의 말리누와 타이탄도 완벽한 어택 트레이닝을 보여줬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훈련관을 향해 정확히 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 관중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 차례입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마리아 로드리게스 경관이 진돗개 대안이와 민국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 대안아. 컴. 대안이를 불렀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츠. 앉으라고 했지만 대안이는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들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카메라맨에게 손짓했어요. 대안이 멍한 표정 당겨. 마리아 경관이 당황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시트. 다운. 스테이. 하지만 대안이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게 정말 경찰견이에요? 한국 천연기념물이라더니.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경관이 민국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민국아 컴. 하지만 민국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웃기는데. 한국계가 이 수준이야?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이 정도네. 킥킥킥. 한인 기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거 방송하기가 좀 그러네요. 데이비스 경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어요. 로드리게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창피만 당하겠어. 로드리게스 경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18년 경력상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복수심이 꿈틀거렸어요. 이거야말로 완벽한 소재다. 저는 현장에서 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신화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한국이 천연기념물이라고 자랑하는 진돗개들이 기본 명령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들을 다시 캔넬로 데려가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는구나. 한국인들이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우리 독일 셰퍼드가 최고지. 그날 저녁 제 현장 리포트는 CNN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어요. 시청률이 무려 15%를 기록했습니다. 제 커리어 최고 기록이었죠. 그날 밤부터 진돗개 실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CNN 편집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웃어댔거든요. 저거 정말 한국 천연기념물이야? 멍청해 보이는데?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저 진돗개 10마리보다 나을 것 같아. 상부에서 칭찬이 쏟아졌죠. 체이스, 완전 대박이야. 이런 소재 더 찾아봐. 저는 트위터에 포스팅했어요. 한국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개들이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네요. 또 다른 아시아 과대포장 아닌가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렌딩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진돗개 조롱밈이 확산됐어요. 진돗개 실패, 한국 개망신, 독일개 클래스 등이 전 세계 트렌딩 1위에 올랐고 각종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죠. 댓글들도 가혹했어요. 개고기 문화라 그런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되네. 킥킥킥, 독일 기술력이 최고다. 집에서 딸 살아도 친구들과 진돗개 실패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엄마 맞다, 아시아 개들 정말 이상해. 남편 마이클이 우려를 표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편견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사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8년 동안 걔 무서워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거야. 제 마음속에서는 쾌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복수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PD로서도 대성공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반발이 시작됐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야. 사실을 보도한 것뿐이야. 사실 저는 이미 다음 기획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신화의 실체 연작 시리즈로 중국의 용,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한국의 천연 기념물 등을 차례로 까는 거였죠. 시청률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3월 25일 오후 2시 15분, 갑자기 CNN 뉴스룸에 긴급 상황 알림이 울렸어요. 편의점 무장강도 사건 발생. 용의자 총기 소지, 인질 있음. 저는 즉시 현장 중계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카메라 돌려. 이거 큰 뉴스 될 것 같아. LA 경찰서 K9 유닛 셰퍼드와 대조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진돗개들도 완전 무능 입증되는 거야. 현장에 도착한 중계진으로부터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감독님, 경찰견들이 모두 겁먹고 후퇴했는데 진돗개 2마리가 캔넬에서 빠져나와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저 한국개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저는 이때까지도 진돗개들을 우습게 봤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진돗개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습니다. 진돗개들 위험해 보이게 찍어 시민들 피하는 것도 잡고. 이거 완전 특종감인데. 진돗개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얼마나 쓸모없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 편의점 앞에는 이미 경찰차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로 용의자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고요.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때 편의점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젠장, 또 쐈어. 저는 생중계를 진행하면서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며칠 전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던 한국 진돗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돗개 대한이와 민국이가 소리 없이 편의점으로 접근하더니 마치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야? 저게 뭐야? 대한이는 편의점 뒤편으로 돌아가고 민국이는 정면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말이죠. 저는 생중계 도중에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명령어도 못 알아듣던 그 개들이야? 편의점 안에서 용의자가 소리쳤어요. 누구야? 들어오지 마. 그 순간 대한이가 깨진 창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민국이도 정면 입구로 들어갔어요. 제가 18년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아무런 훈련 지시도 없이 2마리가 알아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리 가. 쏠 거야. 용의자가 대한이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대한이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어요. 정확히 용의자의 총든 팔을 물고 늘어졌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이 민국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던 10대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뉴스룸이 완전히 술렁였거든요. 감독님, 실시간 댓글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진돗개 대박이다. CNN 사과해라. 저게 진짜 천재견이었구나. 제 18년 경력 최대 위기였어요. 전 세계 생중계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와 용의자를 제압했어요. 인질도 무사히 구조됐고요. 모든 게 끝난 후 진돗개들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편집실에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중단할까요? 아니야, 계속 가. 이미 전 세계가 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돗개들을 조롱했던 제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남편 마이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여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진돗개들이 완전히 달랐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 순간 8년 전 차우차우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그 차우차우가 사라를 공격한 건 뭐였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CNN 상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팩트체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마리아 로드리게스 경관을 긴급 인터뷰했습니다.
경관님, 이거 진짜예요? 조작 아니고요? 마리아 경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체이스 감독님, 저도 처음엔 진돗개들을 무시했어요. 20년 전에 아키타에게 물린 적이 있거든요. 아키타요? 네. 그때부터 아시아개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진돗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거든요. 서구의 경찰견들처럼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처음 훈련 때는 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가스 누출을 진돗개가 감지했을 때 옆에서 설명해주던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을 인터뷰했어요. 김 선생님, 진돗개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개인가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진도라는 섬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요.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서구식 훈련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맞아요. 서구는 복종을 기반으로 하지만 진돗개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요. 개와 사람이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 훈련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말씀드렸어도 믿으셨을까요? 직접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스 누출 때 왔었던 가스회사에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정말 개들이 먼저 알아챈 거 맞나요? 네, 저희도 놀랐어요. 보통 개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벽 안쪽 미세한 누출까지 감지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마약 탐지 훈련에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진돗개들이 벽 속에 10년 전에 떨어뜨린 용접 도구까지 찾아낸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진돗개들의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를 읽어내는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거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롱했던 진돗개들이 사실은 세계 어떤 개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밤 딸 사라와 이야기했어요. 사라야, 엄마가 진돗개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 그럼 8년 전 차우차우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모든 개가 다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 사라가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긴 하지.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아시아 개들 전체를 판단했나 봐. 며칠 후 진돗개들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어요. 복합 상황 수색이었는데 마약, 폭발물, 실종자를 동시에 찾아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는 핸들러가 일일이 지시해야 하는 건데 진돗개들은 달랐어요. 세 마리가 서로 짧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대한이는 폭발물 쪽으로, 민국이는 마약 쪽으로, 독일 shepherd 맥스는 실종자 쪽으로요. 20분 만에 모든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빠른 속도였어요. 이건 혁명적이야. 데이비스 경사가 감탄했어요. 개들이 스스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한다고. 그때 CNN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체이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조용히 넘어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진돗개 조롱방송으로 이미 대성공했잖아. 굳이 번복할 필요 없어. 시청률만 생각해. 하지만 저는 언론인으로서 양심이 남아있었어요. 안 돼요. 제가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회사 이미지 생각해봐.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신뢰도 떨어져.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결국 저는 개인 비용으로라도 진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진돗개의 진실이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딸 사라와 함께 K9 유닛을 방문했어요. 8년 만에 개와의 만남이었거든요.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사라야.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거야. 대한이와 민국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강요하지 않고 사라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사라가 처음으로 진돗개를 쓰다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8년간 딸을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이 아이들 정말 따뜻해요. 왜 처음엔 무서웠지?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이란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걸요. 6개월 후 제 다큐멘터리 진돗개의 기적, 편견을 넘어서가 완성됐어요. 에미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제 작품이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은 진돗개의 기적, 편견을 넘어서 레베카 체이스 감독. 수상 소감에서 저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돗개 대한이와 민국이, 그리고 제게 진실을 가르쳐준 한국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저는 개인적 편견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었어요. 8년 전 제 딸이 차우차우에게 물린 사건으로 아시아계 전체를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눈멀게 하는지를요. 다큐멘터리는 미국 전역에서 방영됐어요.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FBI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딸 사라는 이제 진돗개 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엄마,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쳤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바꿔나가자. CNN 뉴스룸에는 지금도 진돗개 대한이와 민국이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편견을 넘어선 진실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언론인이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돗개들은 저에게 그 용기를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복수심과 조롱으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PD로서도 엄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말이죠. 진돗개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CNN 다큐멘터리 감독 레베카 체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편견이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처 하나가 전체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진돗개들의 놀라운 능력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요. 사람이 편견을 버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으신가요? 레베카처럼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